주거가 불안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구속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영장 청구되면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알려주지도 않는데 일단 영장 청구가 되었다 싶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영장 심사 때 법관이 직접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또 주기도 합니다. 법관 면전 앞에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법관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표명하실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할 말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영장 청구가 되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죄명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라든지 이런 거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구속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속영장 청구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때쯤에 작성해서 법원에다 제출을 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구속이 필요한 사유라든지 필요성, 그다음에 내가 저지른 범죄 혐의, 범죄 사실에 관해서 내용이 적혀 있고요. 죄명도 적혀 있고, 경찰 조사 시 내가 답변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무슨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같은 것도 이제 첨부가 밑으로 되어가지고 법관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영장 청구서를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이제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실무상 보면 영장 청구서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장 청구서를 부득이 보지 못하는 경우라면 체포되었을 때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경찰이 지문했던 내용들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경찰이 말해줬던 죄명이라든지 내가 뭐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조사 받으시면서 충분히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질문 내용하고 내가 답변 내용이 어떻게 답변했었는지 이런 것도 상기를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경찰 조사 때 얘기했던 거하고 영장 신문할 때 얘기했던 게 다르다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경찰 조사 때 이제 받았던 신문 내용, 질문 내용을 상기시켜가지고 본인의 답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라든지 구속 사유에 대해서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직업이 있다면 직업, 직장명, 직업이 어떤 직업이고 내가 이 직업에 몇 년 동안 종사를 하고 이런 이야기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 관계는 어디고 동거를 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꼭 소상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검찰에서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직업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무직자로 적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는데 동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거가 불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사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조건에 관해서, 신상 조건에 관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법관은 그냥 서면만 보잖아요. 이 사람 무직자고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동거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것은 직업이 있다면 직장이나 사회관계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 주거지에서는 몇 년의 주거기간 동안 거주를 해왔는지, 가족들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속 사유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속 사유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구속 사유라는 거는 죄가 일단 저질렀다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구속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장 심사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심사는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변호사 없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난 돈도 없는데 변호사 나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럴 건데, 만약에 이제 체포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미리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장 청구서라든지 이런 걸 다 봤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장 심사 기일에 가기 전에 이미 면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미리 선임을 했다면. 그런데 내가 뭐 여력도 되지 않고 뭐 가족들도 이제 잘 몰랐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이렇게 받아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사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죠. 국선 변호인이 신문기일에 당일날 처음 볼 수 있을 겁니다. 법원에 가면요. 대기실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다. 나는 국선 변호인 누군데, 그렇게 해서 면담을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 사선 변호인은 좀 미리 선임이 돼 있으니까 영장 청구 단계에서 영장 청구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경찰하고 이야기도 좀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영장 심사에 대비를 하고 구속된 피의자하고 면담도 미리 좀 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좀 적극적이겠죠. 그래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습니다. 실무상 보면 국선 변호인은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기는 하는 걸까요? 보긴 합니다. 영장 청구서를 줍니다. 팩스로 보내주거나 국선 변호인 사무실로 내일 몇 시에 영장 심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지정된 국선 변호인은 다음날 그 법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그때 갔을 때 잠깐 영장 청구서 당일이나 그 전날 잠깐 봤을 뿐이고 피의자하고 면담은 그 영장심사 직전 길어야 한 30분, 15분? 그것도 시간 쫓겨가면서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10분, 15분? 보통 이 정도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조차 파악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사실상 이런 제약 때문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장심사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영장 청구서의 내용, 그 다음에 본인이 경찰 조사 때 했던 신문 내용,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자료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인들 탄원서, 가족들 탄원서, 석방을 원하는 탄원서라든지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면서 영장 청구서에 대비를 하시고 주거관계, 특히 기억하실 겁니다. 주거관계,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게 분명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절대 그런 거를 알아서 폐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심사는 비공개니까 변호인 이외에는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만 참석할 수 있는 게 영장심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냐? 그 당일날 나옵니다. 늦어도 9시, 10시 전에는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밤 9시, 10시 전에는 보통 7시, 8시. 근데 대중이 없습니다. 판사님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당일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그리고 영장심사 받고 나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구치소에 대기합니다.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기각됐다. 그러면 바로 석방이죠. 다 싹 정리를 하자면 체포 사유가 뭐든 간에 형식을 떠나서요.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이런 거 다 떠나서 체포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체포되었을 때 48시간 이내에 그냥 잠잠하면 구속영장 청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가족들이 선임한 사전변호사가 있다면 면담을 하러 갈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심사 당일날 법원에 갔을 때 국선 변호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한테 충분히 제한된 시간 내라도 충분히 본인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고 구속 사유라고 하면 나 도망가지 않겠다. 증거인멸하지 않겠다. 또는 증거인멸할 것도 없다. 가족 관계가 분명하고 난 동거하고 있다. 직장 관계도 분명하다. 이런 걸 주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결과는 당일날 바로 나옵니다. 다행히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